안녕하세요. 수집하고 상상하는 수상한 수연입니다. 오늘 만년 필러팅에서 소개해드릴 펜은 캠리스 데시모 모델이고요. 이미 나온 지 오래되었지만 제가 얼마 전에 구매를 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이전에 캠리스 매트 블랙 모델을 한번 리뷰한 적이 있었는데 아주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노크식 만년필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기에 이번에 그 인벤타리오 문구페어 갔을 때 한국 파이로트에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외관이랑 패키지 한번 보고 갈게요. 일반적 패키지는 사실 파이로트는 제가 뭐 엄청 고급 버전의 한정판 이런 것들을 사본 적이 없어서 다른 거는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는데, 그냥 제가 구매했던 파이로트들은 그냥 이런 종이 박스 안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케이스가 있고, 이제 이 안에 카트리지랑 컨버터랑 보증서 뭐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또 이 제품 보증서에 대한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제가 이따가 또 수다 떠는 시간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이제 뭐 박스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박스는 처음에 사서 언박싱 할 때 기분 좋게 열고 계속 봉인해 뒀다가 이제 나중에 뭐 이 아이를 내보내거나 아니면 이사할 때, 자 이제 외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일반 캠리스 모델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소재가 데시모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바디가. 그래서 훨씬 더 무게감이 가볍고 한 10g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캠리스는 황동 재질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게감이 묵직하고 이렇게 딱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 길이는 똑같지만 이 몸통이 좀 더 캠리스가 글래머러스하고 데시모가 약간 더 슬림합니다. 그래서 손이 작으신 분이거나 여성분들에게 많이 추천드리고, 실제로도 데시모는 컬러 베레이션이 굉장히 귀여운 것들부터 막 너무 예쁜 컬러들이 많아가지고 많이들 구매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사실 좀 통통한, 좀 바디가 볼륨감이 있는 타입이 제 손에는 더 잘 맞아서 선호하긴 하지만 그 데시모도 쓰니까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 원래 저는 그 뭐지? 뉴 헤미스피어나 타가 같은, 셰퍼의 타가 같이 이렇게 일자형으로 되게 얇게 되어 있는, 우리가 보통 쓰는 중성펜 같은 건데 사실 그 사이즈가, 그런 것들은 만년필로 제가 쓰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오래 장기적으로 필사를 했을 때. 근데 데시모는 그것보다는 약간 두께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거의 비슷한데, 실제로 썼을 때 이 바디가 가벼워서 그런지 힘 빼고 쓰기에도 되게 좋았고, 편하게 그냥 자켓에 툭 꽂고 나가기도 하고 일상에서 사용하기 되게 좋은 정도의 무게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외관은, 캠리스 외관은 특별히 완전 초창기 버전에 비해서 외형이 크게 바뀌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클립이 펜 촉과 가까이 되어 있어서 자켓 같은 데 꽂을 때 이제 세워서 꽂을 수 있는 형태가 되고, 뒷부분은 이제 이 캠리스라고 하는 명칭에 그 의미가 있는 노크식입니다. 이렇게 눌러서 펜이 나오고, 그럼 누른 채로 쓰고, 볼펜 같은 그런 거죠. 그리고 쓰고 나면 노크를 더 눌러서 다시 펜이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식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게 저도 처음에는 그 뚜껑이 없는데 닙마름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그 회사의 그 개발력을 무시하고 닙마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용해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전혀 그런 건 없었고요. 오히려 그 예전 빈티지 파카
같은 애들은 잉크를 넣어놓고 오랫동안 안 쓰면 잉크가 많이 날아가고 마르는 현상이 있는데, 이 제품은 현재까지는 세 자루 전부 다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이 펜촉은 눌렀을 때 딱 가려져 있던 이 슬라이드 막이 열리면서 펜촉이 나오게 되어 있고, 이제 다시 닫았을 때 막아서 이제 립마름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형태로 되어 있고, 이 노크식의 이 딸깍거리는 소리는 생각보다 좀 커요. 그래서 독서실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주변에 그 민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펜 쪽 나오는 입구 쪽 부분에 옆에 사선으로 딱 깎여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책 보거나 뭐 볼 때 이렇게 밑줄 긋는 느낌으로 펜으로 이렇게 볼 때 굉장히 느낌이 좋아서 저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클립에는 데시모라고 새겨져 있고, 뒷면은 이렇게 바이로트 재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 컬러는 다크블루 컬러고요. 저는 M립을 구매했거든요. 이전에 캠리스가 F립이 있기 때문에 M립으로 한번 사보았고, 이게 필감 얘기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열면 카트리지랑 연결된 펜촉이 나오고요. 펜촉도 나중에 다 뭐 분리는 되긴 하지만 굳이 저희가 문제가 있지 않은데 분리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펜촉이 일반 펜촉보다는 훨씬 길고 얇습니다. 펜촉이 되게 조그매서 저는 또 큰 펜촉 선호한, 저는 뭐 이렇게 쓸데없이 초보 주제에 뭐 이렇게 가리는 게 되게 많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걸 열어보면 이렇게 펜촉이 얇고 이래서 내가 글씨 쓸 때 이 펜촉에 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되게 안정감 있게 쓰여져 있고요. 펜촉은 되게 작고 귀여운 정말 영상으로 봐도 너무 귀여운 그런 형태고, 뒤에 있는 이 뚜껑은 카트리지를 쓰실 때 이제 꼭 끼워주시는 거고, 나중에 컨버터를 쓰실 때는 이 뚜껑은 별도로 보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컨버터를 쓸 때는 이 뚜껑을 쓰지 않고, 저는 지금 카트리지가 들어가 있어서 이 카트리지 뚜껑을 넣어서 하고 있고요. 이렇게 카트리지 타입으로 저는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카트리지가 조금 답답해서 컨버터만 사용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참고로 캠리스 제품들은, 캠리스 데시모는 콘 70 컨버터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콘 40, 50은 이제 단종돼서 구하기가 힘들지만 40, 50 정도를 쓰는 것 같고, 이 안에 들어있는 컨버터도 콘 40 모델입니다. 립은 18K 금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금쪽 특유의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건 있고, 그 스틸 립이 가지고 있는 그 단단함이라는 부분보다는 부드러움이 좀 더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유럽제 뭐 M립보다는 훨씬 더 가늘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이걸 일상으로 사용하는데 M립도 크게 불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B립은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F립까지는 실질적으로 작은 다이어리에도 쓰실 수 있고, M립부터는 작게 쓰면 쓰긴 할 텐데 세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좀 M립은 좀 많이 두껍다 이렇게 느낄 수 있고요. 이렇게 그냥 심플한 외관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외관이랑 패키지 부분을 했고요. 일단 파이로트 사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거의 만년필뿐만 아니라 그 펜, 일반 그 볼펜이나 펜도 파이로트사에 나오는 펜들은 인기가 되게 많아요. 저도 뭐 몇 자루 가지고 있는데 요즘엔 거의 만년필을 쓰니까 잘 꺼내진 않지만 필감이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로트사는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뭐 잉크도 있고 문구 브랜드로서는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유명하기도 하고, 또 한국 파이로트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수입하고 유통하는 쪽만 하고 있지만 옛날에 90년대는 한국 파이로트에서도 기술 제휴를 해서 그 자체 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방구, 그 시골 문방구에 가끔 가다가 그 새 제품이 팔거든요. 엄청 저렴하게. 그래서 저도 그 지방에 있는 친구에게 닥달을 해서 보이면 사라, 문방구가 보이면 들어가서 물어보고 있으면 사거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한국 파이로트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세필용이긴 합니다. 그래도 디자인도 독특하고 필감도 안정감 있어서 재밌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워낙 한국에서는 만년필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너무 좁아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일본 파이로트사의 제품들을 유통하고 그런 역할만 하고 있지만 아마 점차적으로 그런 들여오는 수입되는 그런 품목들도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문구페어 인벤타리오를 갔을 때도 한국 파이로트 부스가 의외로 만년필 쪽으로 되게 특화를 해서 부스를 크게 만들었고, 그래서 잉크라든지 이런 것들이나 직접 CP를 볼 수 있는 그런 테이블들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한국 파이로트사에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어서 파이로트 얘기를 좀 더 하면 파이로트는 1918년에 일본에서 설립돼서 아마 나미키라는 이름으로 해외에도 수출되고 오치란 우루시라고 하는 제품들은 엄청 인기가 많고 파이로트사에서 우루시 모델 같은 경우는 되게 약간 명품 반열 이런 탑티어에 올라가 있는 제품이기도 한데 저는 본 적도 써본 적도 없습니다. 한번 언젠간 써보겠죠. 한국 파이로트는 1954년에 고 홍명 창업주께서 신화사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한국 파이로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은 이제 일본의 파이로트사의 제품들을 수입과 유통을 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 특이한 점은 알고 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16년부터 김진표 님께서 대표로 이제 사업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데시모를 인벤타리오 한국 파이로트 부스에서 구매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제품이 보통 저희가 온라인 샵이나 이런 데서 사면 제품 보증서라고 해서 이제 안에 구입한 날짜 이런 것들을 표기해가지고 나중에 AS를 받을 때 그 보증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별도로 이렇게 날짜를 입력해야 되니까 따로따로 이제 부스에 빼놓으셨을 텐데 아마 담당하시는 직원분이 잠깐 자리를 비워서 제가 구매할 때 그 보증서를 계신 분들이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급한 게 없어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리게 하는 게 좀 그러신지 어딘가에서 김진표님이 오셔가지고 일반 종이에다가 모델명이랑 날짜랑 이렇게 쓰셔가지고 사인해서 이게 보증서 대신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셨거든요. 되게 특별한 보증서를 받았고, 전 예전에 팬이게 그렇다고 제가 엄청 팬은 또 아니지만 엄청 팬이었으면 약간 사진 찍고 그런 오바를 했겠지만 패닉이라는 팀을 굉장히 좋아했어서 이런 식으로 또 사인을 받게 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김진표님은
늙지 않고 저만 늙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세월을 제가 다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캠리스는 1963년에 나와서 원형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데시모 모델도 거의 20년 됐어요. 2005년에 처음 데시모라고 하는 모델이 나왔고, 이 데시모는 스페인어로 10번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나온 이후로 디자인이 거의 바뀌지 않고 배럴의 컬러감만 다양하게 한정판도 내놓고 파스텔 톤부터 해서 다양하게 내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을 보니까 가히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데시모 다크블루 엠립은 18K 금립이기도 하지만 또 엠립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필감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스펙 같은 경우는 14cm, 무게는 21g으로 일반 캠리스보다 10g 정도 더 가볍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쓴 글들을 패드를 통해서 사이즈 두께감을 이제 한번 보고, 요거는 영상에다 제가 표기를 해드릴게요. 보통 파이로트 엠립 같은 경우는 한 0.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0.5mm, 그 일반 펜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펜타리오 그 문구 페어를 제가 원래는 이제 첫날 가서 빨리 보고 오려고 했는데, 그 한국 파이로트에서 그 만년필 관련된 강좌를 몇 개 열었어요. 그 룸에서 진행되는 클래스 같은 거를 펜닥터 김덕래 선생님과 같이 진행을 하는 이벤트가 있어서 저도 그걸 냉큼 신청을 해가지고, 저는 캠리스 펜케어 강좌를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것보다 이 캠리스에 대한 것들을 좀 심화해서 듣고 싶다. 이게 아무래도 메커니즘이 좀 일반적이진 않으니까 요거를 케어하는 방법을 좀 더 듣고 싶다 이래서 신청을 했는데 당첨이 돼가지고, 그 강의가 일요일에 마지막 날에 아마 있었어가지고 그 날짜로 가는 김에 문구 페어도 보고 요 강좌도 들었는데, 사실 저는 이전에 제가 1대1 강좌를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뭔가를 교정해 보고 싶은데 사실 교정할 일이 별로 없어서 지금 약간 걱정되는 건, 기껏 배운 기술을 까먹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 노트 필기하고 영상 찍어 놓은 것들을 잘 보기도 하는데, 일단 펜 교정을 해서 약간 자신감이 붙은 상태로 이 강좌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뭐 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정식 매장에 문의를 해보는 게 좋고, 스스로 할 때는 손이라고 하는 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도구를 이용해서 해야지, 혹여 뭐가 잘못돼도 되돌리기 좋은 것 같아요. 금속을 쓰거나 사포를 쓰거나 이런 거 같은 경우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섣부르게 했다가는 펜을 다시 되돌릴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과, 그리고 생각보다 금촉이 더 잘 부드럽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잘 휘어지고 막 이래서 좀 힘 조절이 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서도 막 저는 엄청 낯을 가리는데 또 여성분에게는 편하게 말을 할 수 있어서 옆에 계신 분께 제가 알고 있는 잔지식을 뽐내고 그렇게 인스타도 팔로우하고, 마치 제가 엄청 외향적인 인간인 것 같은 그런 코스프레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캠리스 케어 펜케어 할 때 그 질문하신 분 중에 제 맞은편에 계신 금발의 귀여운 여성분께서 자기 펜을 쓸 때 굉장히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랬는데 펜에서 소리가 나봤자 뭐가 얼마나 날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되게 그냥 안일하게 세척을 다시 해보거나 뭐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막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소리가 잘 안 난다면 괜찮지 않나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성의 없이 의견을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 이 대시무 팬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종이를 좀 탄다고 볼 수 있고, 제가 지금 어디서 소리가 나고 어떨 때 괜찮은지 뭐 세척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나긴 나요. 그리고 그 소름 끼치는 소리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제가 너무 이제 공감을 해서, 혹시 그분은 이 영상을 볼 리가 없는데 어떻게 마음을 전할 수가 없네요. 근데 혹시 보신다면, 뭐 우연한 알고리즘으로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성함도 모르고 얼굴도 한 번밖에 안 뵈었지만 제가 별것 아니라고 얘기했던 저 자신을 매우 뉘우치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게 보니까 좀 코팅이 되어 있는 느낌? 약간 표면이 반질반질한 아이들이 태가 잘 뜨고 이래서, 그뭐 토모에 리벼도 그렇고 B7도 그렇고 약간 코팅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 때 그 느낌이 되게 좋긴 한데, 얘가 간혹 그런 종이 위에서 그 삑삑 소리가 나는데, 이게 엄청 심한 건 아니거든요. 그 밖에 있는 생활소음이 들리는 데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새벽에 혼자서 필사를 하거나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뭘 쓸 때 굉장히 거슬리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발견한 거는, 만년필 노트 중에서도 좀 코팅감이 있거나 반질반질한 애들은 쓸 때 소리가 좀 나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좀 덜한 편인데, 최대한 손에 힘을 빼고 쓰면 그 부분이 개선이 되긴 해요. 정말 힘을 빼고 써야 돼서, 이거는 펜이 안 나오고의 펜 자체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종이를 좀 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고, 다음번에 제가 한번 세척을 하고 혹시 종이 필터가 끼거나 어디에 유격 같은 게 생겼는지는 한번 심도 있게 볼 생각인데, 어떤 부분이 그 삑삑거리는 게 소름 끼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분의 말을 완벽하게 공감하게 되는 이 펜을 경험하면서, 역시 사람이 자기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타인의 어떤 얘기들을 대충 듣지 말자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좀 소리가 나서 저는 최대한 쓸 때 힘을 빼고 쓰고 있고요. 그러면 훨씬 낫고, 그리고 그냥 밖에서는 그냥 생활소음이 나니까 전혀 거슬리지 않습니다. 그냥 필사 때만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다. 근데 펜 자체는 뭐 당연히 너무 잘 써지고 잉크도 시원시원하게 나오고, 뭐 파이로트는 늘 말씀드리지만 거의 실패가 없는 아이들이라서 휘뚜루마뚜루 쓰기에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묵직하고 손이 크시거나 남자분들은 캡니스가 좀 더 좋으실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손이 큰 편인데 대시모도 가볍기 때문에 이 아이가 주는 또 장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묵직해서 글씨를 썼을 때 또 딱 잡아주는 느낌이 있듯이, 얘는 또 가볍기 때문에 힘을 빼고 막 쓰기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한글 쓰고 이렇게 메모할 때 저는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노크식 펜 캡리스 타입, 큐리더스는 제가 안 써봐서 코멘트를 할 게 없고, 그 아이는 안타깝게도 너무 미래지향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제가 구매를 스스로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궁금하긴 한데, 저한테는 이제 이런 노크식은 이 아이 한호로, 하지만 절대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요. 어떻게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절대 뭐 안 해 뭐 이런 걸로 말했다가 망한 적이 많아서 그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좀 여성분들 손이 좀 작으시거나 아니면 되게 가벼운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는 펜을 가지고 싶다, 그런데 요런 노크식 이렇게 편하게 뭐 이렇게 뚜껑 열고 이런 모든 거 없이 그냥 딱 뒤를 눌러서 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대시모도 너무 좋은 선택지고, 캡리스도 당연히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벌써 요런 모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확실히 편해요. 그냥 어디 가서 뚜껑 열고 뚜껑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지 않고 얘는 그냥 뚝딱이로 할 수 있으니까 확실히 편합니다. 그래서 편리성을 극대화한 만년필이라고 봐서 저의 오늘 만년필 리뷰는 조금 추천이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잉크도 소개하고 싶고, 제가 사용하는 노트들, 제가 뭐 직접 종이만 사가지고 만들었던 노트 같은 것들이나 잉크 차트 이런 것들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뭐 시간 날 때마다 촬영을 해놓고는 있긴 한데, 제가 뭐 요것만 하는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속도가 기다리시는 것만큼 빠르게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먹고는 살아야 되고, 다른 일들도 다 뭐 어차피 만년필을 잘 사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긴 한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밀리지만 그래도 소개해드리고 싶은 팬들도 많고, 또 빨리 알려드려야 되는 게 있다면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저야말로 뭐 특별히 편집에 공을 들이지는 않으니까 빨리 올리려면 올릴 수는 있으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시고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펜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